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소인배에겐 깊은 생각 없이 바로 얘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사연을 주신 분이신데요. 며칠 전에 이메일 사연을 주신 분인데 셀리킴 님께서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애청자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멘토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인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멘토님 유튜브 거의 다 듣고 정말 뼈저리게 공감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이 소인배를 대응하는 숙제를 계속 풀지 않은 채 계속 이직을 통해 벗어나려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직을 했는데 지금까지 중에 최강의 하이에나 소인배 한 명이 있고 그 직원으로 인해서 이직을 다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직 이력서를 여기저기 보내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스스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인배 여자분인데 이 소인배가 자기의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연을 주신 분의 일이 있는데 그 자기 일, 남의 일을 구분하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소인배 여자는 오랫동안 그 회사에 있어서 크레딧이 쌓여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이 사연을 주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너무나도 심하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남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런 소인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소인배의 상사에게 얘기를 할까 아니면 인사과에 얘기를 할까 고민 중이라고 하십니다. 인사과에 보고를 할까? 그 하이에나의 보스에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어차피 제가 다시 이직을 고려하는 마당에 이판사판 해볼까 합니다. 이판사판 해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멘토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말 내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월요일에 회사 가자마자 내가 가만히 두고 보자 벼르고 있는데 뭘 어찌해야 할지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부족하네요. 좋은 충고 부탁 드려도 될까요? 애청자로부터 라는 댓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먼저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말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입 밖에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내뱉은 말은 되담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항상 말하는 연습도 잘 해야 되고 말을 신중하게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뭐 아주 뭐 단순한 얘기들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런 말들은 편하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좀 중요한 얘기들 그다음에 중요한 토론 중요한 회의 이런 것에서의 말은 신중하고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유심히 들어야지만 중요한 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이 4차원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막 1, 2, 3, 4, 5, 6, 7, 8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서 갑자기 가나다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가나다라 얘기하는 사람은 첫 번째 귀 기울여서 듣지 않았는 거죠. 두 번째 이 정리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1초 간격으로 막 얘기들이 막 모임에서 회의에서 진행이 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그 상황에서 최적의 말을 꺼내서 탁탁탁 던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는 1, 2, 3, 4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서 갑자기 가나다라 얘기하면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아 쟤는 까면 안 되는구나. 쟤는 이 모임의 이 토론을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들을 때는 귀를 쫑긋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 분석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소인배한테는 바로바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말을 신중하게 하라고 했으면서 소인배에게는 바로바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그 사연을 주셨던 셀리 킴님의 사연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소인배한테 너무나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소인배의 상사에게 얘기를 할지 인사과에 얘기를 할지.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 이 셀리 킴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차피 제가 다시 이직을 고려하는 마당에 이판사판 해볼까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그래 한번 내가 이판사판 한번 해보겠다. 이 마음인 거죠. 자, 이것은 숙제를 푸는 게 아니죠. 이거는 회피입니다. 회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소인배 하에나가 있다. 그 소인배가 있는데 그 소인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마음이 고단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런 상태에서 이직을 생각한다는 자체, 이직을 뭐 도저히 안 되면 이직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직을 하기 때문에 이판사판 내 한번 붙어보겠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상사, 소인배의 상사에게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인사과에 얘기를 할 것인가? 그게 먹힐까요? 그게 객관적으로 먹힐 것 같으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사연을 주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소인배는 오랜 시간 동안 크레딧을 쌓아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회사에 크레딧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 소인배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떻게 아첨을 하고 어떻게 아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 회사에 크레딧을 쌓는 상태에서 지금 이 회사에 이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셀리 킴님께서 그 소인배의 상사에게 얘기를 했거나 인사과에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소인배를 당장 잘라야 되겠네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숙제가 뭘까요? 자, 이런 사람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자, 우리가 소인배를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이런 소인배들한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아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았을 때 상처를 받았네. 아프네. 그러면서 집에 가서 끙끙끙끙 하는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서 그 상사에게 얘기한다든가 인사과에 얘기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또한 끙끙끙끙 며칠을 고민하고 아파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다른 데로 이직해야지. 그러면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차피 이직할 거 이판사판 붙어봐서 내가 다 얘기하고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발전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들만 생기는 거죠.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또 문제가 생기면 다른데 또 이직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 판사판 글 한번 뭐 보고하고 그런 것들은 발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인배들을 만났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셀리 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인배가 자기의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하지 않고 그 이 소인배가 판단했던 대로 막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연을 주셨던 분이 계속 상처를 받는 거죠.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은 너의 일이고 이 일은 나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일에 충실하지 남의 일을 자꾸 간섭하지 말고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딱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대부분이 못 하십니다. 그냥 쟤 왜 저러지 하고 끙하게 있는 거죠. 끙하게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겪으면서 혼자 끙끙끙끙 앓다가 내가 떠나야지.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러면서 다른 곳에 이력서를 내기 시작하고 동시에 그래 이왕 이직하는 거 한번 이판사판 내가 한번 다 보고하고 나갈 거야. 그런 생각은 발전이 아니다. 소인배를 만났을 때 그 상사에게 보고하는 거나 인사과에 보고하는 것은요
더 문제만 커질 수가 있고 안 좋은 인상만 남길 수 있는 거죠. 그 사람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과 그 소인배와 해결해야 되는데 그 소인배와 해결할 때는 그 소인배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날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며칠이 지나면요. 소인배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에 실수를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인배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린 분들이 상처를 받고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나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힘들다. 근데 숙제가 뭐냐? 우리는 어떤 조직을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거기에서 인간관계에서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를 풀지 못하면 그 다음 숙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일전에 수학을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구구셈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1차 함수, 2차 함수를 할 수 있겠어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도 모르면서 어떻게 1차 함수, 2차 함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소인배에게 딱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소인배에게는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인배가 이 부당한 행동인데 이 잘못된 행동인데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항상 본인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따박따박 조리 있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 감정을 실지 않고 이 소인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은 나의 일이고 이 일은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서로 영역이 나눠져 있다. 근데 이 영역을 계속 넘게 되면 서로 일들이 혼돈될 수 있고 능률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분명히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딱 얘기를 하면 소인배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보통 때와 다른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다가 보면 지쳐서 다 이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과 또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때 감정을 실어서 아니 네 일은 이거고 내 일은 이 일인데 왜 이렇게 일을 막 함부로 하는 거야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소인배 이런 하이에나들이 딱 즐기는 거죠.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아주 미쳐 날뜁니다. 미쳐 날뛰어. 아주 물 만난 물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실린 얘기를 하게 되면 완전 아사리판이 됩니다. 아사리판. 근데 이런 사람에게 감정을 실지 않고 아주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요. 접근을 잘 못합니다. 행동을 조심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대부분의 소인배들, 하이에나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겁내야 되는 것은 정말 자상하지만 속이 엄청나게 무서운 사악한 하이에나들. 겉으로는 너무나도 다정하고 겉으로는 너무나도 친근하게 느껴지면서 속에 음흉한 그런 하이에나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지 이런 깜도 안 되는 하이에나들한테 우리가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리 킴님은 지금 당장 하셔야 될 일이 뭐냐 그 소인배의 상사나 관리부 인사과에 얘기를 해본들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소인배에게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이건 부당하다 이건 잘못됐다 그 상황에서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본인이 연습을 통해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은 부당한 그런 대우를 딱 당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머뭇 그러면서 집에 가서 끙끙끙 앓는 거예요. 이것은 바보짓입니다. 바보짓. 그 사람이 분명히 행동을 잘못했고 부당한 일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 얘기를 못하죠? 버릇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끙끙 집에서 앓는 것을 너무나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얘기를 못하고 다른 상사에게 얘기하고 인사과에 얘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직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그 소인배에게 내 목소리로 당당하게 감정을 실지 않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용기가 생기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 숙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리 킴님의 사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고 한번 생각하고 얘기해야 된다.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소인배한테는요. 바로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절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